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발적 통행료를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자국의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제안은 통행로 한쪽은 전적으로 이란 영해에 위치해야 하고 다른 항로 일부도 이란 영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젠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남북으로 분할해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이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전쟁으로 얻은 성공이 불안해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면서 이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습니다. 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walk it.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렉 큐렉 큐렉. 음식은 큐렉. 큐렉 큐렉 큐렉. 한 번에 큐렉. 닭뼈, 돼지뼈, 조개 껍질도 한 번에 큐렉. 큐렉 큐렉 큐렉. 큐렉으로 처리하자. 음식은 큐렉.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뉴스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송출 문제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What's your name?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이 검은색이라는 게요.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22.61% 급락했을 때부터 사용된 폭락의 의미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랬죠. 물론 비교의 의미로 쓰입니다. 주식시장 보통 저희가 포털이나 주식 거래창 들어와서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색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검은이라는 의미, 그런 색은 그래서 더 낯섭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 CXMT의 상장과
또 AI 관련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서로 돌려막고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실적과 전망보다는 훨씬 더 파란색으로 질리게 만들면서 검은색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이 진폭을 키워서 더 어렵죠. 잠시 후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어제의 폭락과 장기적인 방향성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또 하루의 다양한 뉴스들과 정치권 소식도요, 한입 크기로 바쁜 아침에 전해드립니다. 강영구 뉴스 셰프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여러분, 세상은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 아침 하늘이나 창문 보시면 그 밖으로 스며드는 색처럼 다양하고 구분 지을 수 없는 색이 바로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삶 속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출근길 알아야 될 뉴스만 시간 낭비 없이 한입 쏙쏙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는 뉴스 셰프가 차려놓은 맛있는 뉴스 첫 끼입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복장이 약간 셰프 같아요. 네. 예, 흑백 요리사의 흑수저 색깔입니다. 자, 좀 부드럽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일어났던 깜짝 논란 속보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구마모토 현에서 어제 지진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분에 구마모토 현에서 7.1 강진 그리고 6.1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파가 네. 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다쳤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10명 정도 지금 실종 상태여서 일본 당국이 구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사히 구조되고 또 피해가 없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지진 소식만큼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게 어제 코스피, 코스닥 소식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폭락.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크게 위기가 왔을 때 검정색을 많이 써요.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코스피 10.84% 빠졌고요. 코스닥 7.72%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6,00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 코스닥 역시 장중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6,023.66, 코스닥은 732.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5조 원 팔았고요. 개인은 4조 원 이상 샀습니다. 기관 역시 코스닥에서 1천억 원가량 순매도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 한국 주식장은요, 박스피, 즉 상자 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못 나오고 있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6월 18일에 9천까지 찍었는데, 27일 만에 6천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멀미가 아니라 지진이 났다라고 느낄 정도인 것 같아요. 변동성 너무 심하죠? 네, 약 36%가 빠진 건데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울린 사이드카만요, 66회입니다. 당분간 잠시 동안 팔지 마세요. 혹은 사지 마세요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아예 사는 거 파는 거 다 안 됩니다. 일시 정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경고가 자주 울리니까 고장난 경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전 최다 기록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했던 2008년이었는데 그때 네. 사이드카가 45회에 발동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록을 올해 7개월 만에 넘어선 거고요. 역대 최다 기록이고 66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주 발생하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사람들이 차를 안 산대요. 네. 매주 사이드카를 타니까. 참 슬픈, 아니 웃픈 정말 그런 농담입니다. 속이 타죠. 이게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계속 지금 금융당국도 얘기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을 2배로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시장은 출렁출렁합니다. 추가로 또 대안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 이런 2억 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죠. 투자 한도요?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회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이 위원장이 총 투자 금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0% 이상 사지 못하게 이 수요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서 읽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싶을 정도예요. 이만큼 사실 좀 과열 양상의 시장이었다면
이거 충분히 좀 예측하고 고려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입된 만큼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 네. 잃어버렸지만은 외양간은 고쳐야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영구 뉴스 셰프도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거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수백만 명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자산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권과 정부에서 좀 아주 신중하게 무겁게 책임감 갖고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증권거래소에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소를 면제해주자. 이게 법안의 핵심이죠. 아니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손해본 경우에는 세금 내지 말라 이 말이네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수익을 받든 손실을 받든 어찌됐든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증권 거래세가 부과가 됐는데 그렇죠. 모든 거래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원은 법안은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주자 이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의견은 좀 환영받을 것 같기도 하지만 통과가 될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네,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어떻게 산정하냐, 복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혹은 분할 매수와 매도 사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또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이 토론을 통해서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일본은 반면교사 삼아 이걸 좀 바꾼다 혹은 고려한다라고 하니까 좀 우리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지금 여당 전당대회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야권과도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논의가 진행됐죠? 네, 어제 회의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논의 순서를 바꿨다라는 주장으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요. 네.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선 형사소송법 그리고 선관특검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 네. 특검법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다는 거죠. 예. 자,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사실은 이루어진 것 같고 형사소송법이 쟁점이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고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소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필리버스터로 맞게 되나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올라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힘을 보여주시고 역량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거 뭔가 합의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내는 모습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이어지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또 여야 정치인들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남성 제보하면 1억. 이 살해사건 용의자 CCTV가 공개됐어요. 네, 먼저 사건부터 짚어드릴게요. 사건은 6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0시 22분 용의자 남성 A씨가 통영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고요. 6시 34분 그 주택에서 피해자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A씨가 유력한 용의자죠. 자, 이 남성 어떤 모습인지 좀 라디오로 듣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발견하면 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후 2시 15분쯤에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의 손가방 그리고 오른손엔 응급신고 장비를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네. 자, 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져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연쇄 살인 사건도 다 범인을 잡아냈잖아요. 그럼요. 미제 사건도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어쨌든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설명하신 모습으로는. 네, 얼굴 대부분 가리고 있었고요. 심야마을 CCTV에서도 행적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경남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통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살인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자 복면으로 얼굴 가렸지만 흉기, 피해자의 손가방, 응급신고 장비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관련해서 목격을 하셨거나 이 범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분들은 즉각 경찰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영포티. 네. 40대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게 살려고 한다.
저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멸칭처럼 사용되고 있죠. 네, 그런데도 실제로 봤더니 약간 나이가 더 들었네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고령화 관련 문제인데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나이 순으로 줄을 딱 세웠을 때 네.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사람, 그 나이 사람의 연령, 즉 중위 연령은 몇 살일까요? 우리 나이로 50세, 그다음에 만 나이로 49세라고 전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금 많이 가셨는데 아. 47세였습니다. 네, 제 나이가 중간이었으면 해서. 그렇군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네. 2025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간 나이가 46.8세네요. 네, 10년 전보다 5.7세 더 많아졌는데요. 네. 15년 전엔 30대였어요. 38.2세. 점점 중위값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인도라든지 다른 성장 국가들 보면 전 국민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초반이래요. 물론 여러 가지 복원의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 활력과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네,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겨우 10.1%입니다. 네. 0세부터 14세가 10명 중에 단 1명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이것도 10년 전 조사보다 3.8%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령 인구는 늘 거 아니에요. 네, 65세 고령 인구는 20.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조사 때보다 7.5%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바로 노령화 지수죠. 네. 2025년의 노령화 지수는 205.2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100명이면 어르신들은 205명이다 이런 얘기고 가구별로 보면 우리 집은 0세부터 14세가 2명이에요. 비중이 높은 편인데 네네네. 강영구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가구는 저는 동생하고 이렇게 딱 둘만 살아서. 네. 그런데 또 1인 가구도 많고요. 가구 변화도 좀 있죠. 맞습니다. 제 경우에 형제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 아이가 아직 없는. 네, 1인 가구는 전체에서 36.6%를 차지했습니다. 1인 고령 가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족 구성의 변화는 결국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많죠. 네, 맞습니다. 혼인율은 어떻습니까? 혼인율과 또 출생률이 직결되니까요. 30대 절반 이상 미혼자입니다. 네. 54.7%. 40대는 미혼율이 21.9%고요. 20대 이하 미혼율은 9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27살 때 결혼하셔서 28살 때 저를 낳으셨는데 네. 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그 나이가 됐군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되게 늦게 했다라고 들으셨대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27살 때 결혼하면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예. 시대가 참 빨리 변했다. 예. 많이 변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수십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은 이 나이보다도 조금 더 늦게 결혼했습니다. 네. 나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적령기라는 말보다는요. 본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려보는 것도 좋은 모습이고요. 또 아닌 선택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한 입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뉴스들 잘 전해주셨네요.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빠빠빠빠빠 들으시면 일어나야죠. 네. 몸이 좀 무거워도 어제 잠을 못 잤어도 힘들었어도 일어나서 해보면 정말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7월 6일부터 저희가 아침 6시 20분에 야심차게 보여드리는 시사 외신 경제 코너인데요. 오늘은 경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신은 건너뛰고요. 시사와 경제 이슈로만 전해드립니다. FM 94.5MHz로 지금 출퇴근길에 또 집에서 많은 분들 듣고 계시죠.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들어오셔서도 라이브로 얼굴도 보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막도 친절하게 깔아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YTN 경제 라디오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목금 3일 남았네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름을 정말 멋지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고요. 또 구독자도 순식간에 1,몇백 명, 이제 곧 2,000명 향해 가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샵 0945번으로요. YTN 경제라디오 채널에 이름 보내주셔도 되고요. 응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구독했습니다 인증해 주셔도 됩니다. 또 이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부터 치킨,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 외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8월 초에 안내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 필요하신 분,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날 좀 응원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이른 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응원받는 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292님이요. 지금 문자 주셨어요. 저 비자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폭망했어요. 위로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생각해보시면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전문가의 얘기와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글쎄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니까요. 우리 방송 잠시 후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본부장과 얘기해서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선택을 고르고 후회는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00님도 이 아침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 친구, 동료, 우리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 젠슨 황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경제 코너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하루와 누가 몰래 날이 다가올까. 네, 오르락 내리락 정말 멀미가 날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7.1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죠. 정말 한국 코스피 시장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최근의 변동성과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겠죠. 충격이 큰데요. 하락률이 역대 4번째, 하락폭은 역대 2번째, 코스닥은 또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도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열릴 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 조금 이분께 힐링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가장 이른 아침, 가장 빠른 경제 소식 먼저 전해주십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저희가 연결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도요, 벌써부터 2292님, 저희 청취자분이 저 비자금으로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네. 이게 단순하게 변동성이 크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시장 심리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좀 무너진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우리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그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전체 시장이 폭락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오른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장 경제 상황 자체가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락 얘기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려온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역시 제일 큰 거는 반도체였고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CXMT의 상장이 상당히 흥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중국에서 그 이머전 ARF라는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 회사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예. 좀 숨겨진 회사였는데 따져보니까 하웨이의 손자 회사로 있었고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것보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구체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나왔던 얘기가 그 알파벳의 발표 때문에 더 화제가 됐는데, 엔비디아와 그 AI 서비스를 직접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업체 간에 사실은 돌고 돌아서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AI 우리 모델을 이끌어가는 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랑 엔트로픽이 있는데, 아직은 오픈 AI는 계속 적자고 엔트로픽도 아주 이익이 소폭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많은 투자를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기존에도 일종의 순환출자 비슷한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어제 발표가 난 것들은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2,500억 달러의 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거와 별도로 또 오픈 AI가 GPU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무려 3,5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오픈 AI 돈으로 다 돌고 도는 이런 흔히 말하는 순환 구조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우려들이 한꺼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려를 계속 이를테면 더 나쁜 방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발전의 방향으로 갈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전망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큰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자기네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네. 그 돈으로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마중물을 뿌려주고 그걸로 좀 땡겨주는 이런 이제 과정인데 그게 최근에 좀 몇 가지가 겹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제 그게 있었죠. 좀 최근 이제 오늘 밤에 FOMC가 열릴 텐데 네. 국내 인당 이 카드가 일부 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로 이제 나오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불안감을 더 키운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6대4 정도 유지하자, 올리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도 조금 더 짚어보고 저희가 어제 간밤 이제 시장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그 CXMT는 뭐 상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지금 여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DUV, EUV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약간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쪽이 있고요. 무슨 소리야? 거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니까 이거 쉽게 볼 수 없어 이렇게 우려하는 쪽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뭐 당연히 시장에 두 가지 그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뭐 당연히 지금 CXMT는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또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적자를 보던 회사가 지금 순이익률이 70%가 나가는 회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위협적이긴 한데 지금 에코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DUV 기술까지는 이제 빨리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필요한데 요거는 아직은 중국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향후에 이제 이 회사가 쫓아오는 속도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위험 요인을 보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예를 들면 한 2, 3년 내에 이 회사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가는 사람 추격하면 무섭지만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멈춰 서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간밤 미국 상황을 되게 우려스럽게 봤던 분들은 어제 주무시기 전까지는 아마 보면서 좀 걱정했을 텐데요. 좀 회복해서 약간 또 혼조세로 마감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어떻게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국 증시는 좀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AI에 대한 좀 퇴조 현상이 좀 극특하게 나타나고 있고 AI와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일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일반 소비주, 안정적인 그 방어주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좀 상승을 했고 좀 나스닥은 약간 약세를 보이는 특히 반도체는 많이 빠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기술보다는 좀 기존의 산업도 많이 돈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글로 옮겨가고 있고 애플이 좀 특이해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사실상 애플은 좀 AI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AI 랠리가 막 올라가면서 애플이 좀 뒤처진 회사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는 AI를 좀 피하고자 하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는 좀 관련 없는 이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요 며칠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심의 시기 같다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가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이익에 대한 속도 기대가 실제로 이익이 나는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금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또 거기에다가 반도체 특정 종목으로 너무 쏠려 있고 거기에다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사실 좀 조정의 과정이지 꺾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 버블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뭐 계속 지금 기업체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채널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펀더멘탈리 흔들리는 게 없어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은 저희가 보고 있는 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워낙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쏠림이 너무 심했던 거죠. 예. 너무 좋다라는 이 기대가 높아지면서 거의 그 웬만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로만 지금 심하게 몰리면서 네네. 그게 좀 해소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마구 몰렸던 그 압력이 조금 해소되는 과정이고 이후에는 또 적정한 그 시장의 상황과 실적에 맞는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뭐 네.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 뭐 한때 좀 대단한 예측으로 하락장 배팅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지만 또 한국이라고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폭락장이다. 인버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락장에 배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판단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네.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실적과 주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아, 이제 네. 실적은 예를 들면 주인이고요, 개 주인이고 네. 주가는 강아지다 이거죠. 네. 목줄을 채워져 있는 강아지다. 그래서 이 주인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예. 때로는 너무 앞질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와. 뭐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강아지 움직임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쪽인지는 큰 방향을 잡고 네. 그렇게 저희가 가이던스를 주는 게 나름대로 저희 애널리스트들 증거사 리서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쏙쏙 와닿는 비유와 설명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출렁거려도요, 여러분, 그 멍멍이 꼬리가 주인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적, 앞으로의 투자, 확장성, 발전 가능성 다 좋아.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너무 쏠리고 과열돼서 출렁이는 것 뿐이야. 지금은 오히려 쌀 때 사야지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로 불안합니다. 그래도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마구 옵니다. 이거 개미들한테 좀 투자해 주실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기본 방향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어떤 게 지금 필요할까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베스터, 네. 두 번째는 매니저, 세 번째는 트레이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워렌 버핏과 같은 인베스터를 추구를 하죠. 네. 하지만 우리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 있었으면 대부분 트레이더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정확하게 투자자는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명확한 그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가 네. 사실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좋은 기업을 맞아요. 내가 주주가 돼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단기간 내에 내가 갑자기 내 재산을 2배를 늘려야 되겠다, 3배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좀 잃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그런 투자자의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좀 소크라테스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단기간에 하루 만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방식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 시장과 기업과 산업을 이해해서 투자해서 내 자산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바라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 늘 우문을 들으면 이렇게 현답을 주시네요. SK하이닉스 실적이랑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많거든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오히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 그게 난감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실적이 나온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닝이라는 회사도 여기도 AI 수주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네.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 네. 또 반도체 장비 회사인 KLA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는데 장중에 한 6% 빠졌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7월 8%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 이런 거 가지고선 지금 위안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순환 출자에 대한 이 의구심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거고 예. 지속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FOMC를 앞두고 혹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발표가 나겠죠. 뭐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보다는 FOMC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뭐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되고 난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안개가 걷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더 떨어지느냐라는 질문. 이거 사실은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랑 비슷해요. 앞서 말씀했지만 내가 줄 잘 잡고 있어도 앞에 가는 지수라는 멍멍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쭤봐야 됩니다. 센터장님. 저희 청취자분들 질문이거든요. 더 떨어집니까? 6천 무너집니까? 이런 질문 나왔어요.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뭐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앞에 5자가 한번 나와야지 바닥에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어제 5,990까지 장중에 네.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바닥이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지나고 FOMC가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평온한 흐름에서 다시 펀더멘털을 보려고 하는 접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사실은 공모가 이하로도 한번 떨어졌는데 역시 이것도 조정의 과정일까요? 뭐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은 뭐 실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AI 관련된 주식들은 일단은 피하고 보자. 왜냐하면 이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수가 있으면 하나씩 걷어내면 되고요.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고수의 전략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의 입장을 더 생각한다는 것도 저희한테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지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한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클레오?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816님 68세입니다. 두 손주를 둔 할머니예요. 매일 아침 6시부터